섬과 육지가 만나는 곳 항구. 유달산 자락 아래 다닥다닥부터 바다를 굽어보는 마을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만선의 풍악 소리가 신명나게 울리던 그 시절. 이제는 옛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술집만 아가씨 놓고 있는 술집 또는 그냥 술집만 해서 한 30여 곳이 되었어요. 그 옆에는 또 일제 때부터 사쿠라 마치라고 기생들 집이 있었어요. 바로 제보산점 옆에서. 그때는 황금 포구였죠. 한마디 말로. 항구는 어선과 사람들로 북적이고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온 동네가 불야성을 이룰 때 누구는 그 시절을 두고 목포의 최고 황금기라 부릅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많이 변하고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 시절을 기억하는 추억의 맛이 있습니다. 목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달산. 유달산 뒷자락에는 따뜻하고 양지 바르다는 뜻의 다순금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한때는 150척이 넘는 배들이 만선의 꿈을 풀어놓던 것. 이제는 50여 척의 배들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요즘은 조기가 풍년이라 스산함이 덜합니다. 바다로 나섰던 뱃사람들이 항구에 들어서면 육지는 그때부터 북적이고 그들의 노고에 따라 음식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이런 고기 그런 거 갖다 이제 끓여주고 이제 막 무쳐주고 폿도 주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썰어 잡수기도 하고 술 잡수고 하나 그랬지. 바로 밴댕이라고 부르는 송어회. 지금이야 이렇게 회의 모습을 갖췄지만 그 시절에는 통째로 툭툭 썰어서 술상이 내오면 그만한 안주도 없었다는데요. 흔하디 흔한 생선이라 주머니 가벼운 뱃사람들에겐 크나큰 위로가 되어주던 추억의 음식입니다. 차린 것 없이 숭숭 썰어놓은 송어회 한 접시에 소주 한 잔이면 마음 많은 부자였던 뱃사람들. 그야말로 서민 음식이지만 특유의 감칠맛 때문인지 일부러 찾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글쎄 송어회가 다른 회보다도 좀 담백하게 느껴지거든요. 좀 맛있어요. 먹어보면 고소한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송어를 저희들이 이 장사를 시작하면서 다른 진짜 회도 많았지만 송어회는 그때 당시에는 별로 먹을 때가 아니었어요. 잘 안 먹어서 손님들이 얼른 알아주지 않는 송어였거든요. 목포에서는. 근데 저희가 최초에 이 송어를 시작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담백하고 고소하고.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한때는 손맛 하나로 뱃사람들을 단골로 만들었던 것. 이제는 뱃사람들이 아닌 외지 사람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얼음 맞고 이렇게는 고기가 더 맛있어. 아주 더 맛있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은 맛을 내는 할머니의 우럭탕. 꾸덕꾸덕 우럭을 말리는 할머니의 손길에서 기나긴 세월과 옛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납니다. 바다가 기르고 해풍에 말려 솜씨 좋은 안악의 손맛까지 더하다 보니 누구라도 잊지 못하는 목포의 우럭탕인가 봅니다. 친구들이 먹음스러워도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아줌 솜씨가 좋게
그러고는 아주 그렇게 댕김스러워 그렇게 맛있게 먹고 저희가 그렇게 제일 잘하고 그랬어요. 위판장을 뒤로하고 길을 나서면 만나게 되는 올매나루. 만선의 고깃배가 가장 먼저 들어오던 곳. 온 동네가 시끌벅적 불야성을 이루던 곳. 이제는 추억이 되었지만 그 길 위엔 아직도 바다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전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일감이 넘쳐났던 고기 상자 공장. 이제는 고깃배들이 점차 줄어들고 플라스틱 상자에 밀려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다가 있는 만큼 손을 놀릴 수는 없습니다. 미쳐먹었지. 아주 여가 유명한 여가 쫙 술장사들 있고 막 그랬어. 아니, 지금은 안 돼. 지금은 고기 잡았고 배에서 내리면은 딱 자가용 집에서 나와서 딱 싣고 들어가고. 그 여기서 술 먹고 노는 사람은 없어. 농토에 친 사람도 없고.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나무 상자를 찾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조깃대가 만선을 이룰 때면 일손이 부족할 판 수십 년의 노하우가 빛을 발합니다. 흔히 목포 사람들에게는 째보선창으로 더 유명한 올매나루. 갖가지 생선과 갯것들로 항상 비린내와 짠내로 가득한데요. 이곳이 항구의 도시 목포를 먹여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포항에 입항할 때 첫 번째 만나는 장소로서 이 지역이 이렇게 파져서 디귿자로 파졌던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째보선창이 이 생김으로 인해서 바로 이쪽에 많은 그 배들이 입항을 하고 하역을 해서 목포 경제에 큰 그런 관문 구실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좁디 좁은 골목을 따라 30여 채의 가게들이 옹기종기 들어섰던 곳. 뱃사람들을 상대로 술이며 먹을거리를 팔았던 곳입니다. 세월이 흘러 예전의 영화는 찾아볼 수 없지만 여전히 그곳을 찾으면 옛 목포를 떠올려 볼 수 있고 추억해 볼 수 있습니다. 뱃사람들의 쓰린 속을 달래주고 허기를 채워주던 그 많던 밥집들도 다 떠났는데요. 하지만 다들 떠나고 난 그 자리에 새로운 맛이 생겼습니다. 바로 쫄복탕입니다. 이 작은 복이 사람들의 속을 풀어주고 이제 목포의 맛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복을 가져오면 따가지고 하루 담가놨다 밤새기 담가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끓여가서 한꺼번에 압력솥에 끓여가지고 뼈를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풀어지게 끓여요. 오랫동안 한두 시간 끓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한테 한 그릇씩 내드리는 거예요. 쫄복의 독기를 제거하고 갖은 야채와 함께 며칠 푹 고아내면 진한 국물에 쫄복탕이 됩니다. 술 기운을 빌리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고된 바닷일. 매일 술을 달고 사는 뱃사람들에게 쫄복탕만한 것도 없습니다. 술국으로 많이 찾으시죠? 끓여왔으니까 이게 양념을 이렇게 이게 양념이에요. 파 양념. 이렇게 양념을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시고 식초를 왜 식초를 넣죠? 식초를 넣으면 시원하기도 하고 아다리 되지 말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이제 여기다 밥을 말면 더 별미죠.
목포의 옛 모습을 추억할 수 있는 유일한 맛집입니다. 예, 엄청나게 활성됐죠. 우리 가게가 옛날에는 그 막걸리 공장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고기도 볶아주고 막걸리 드시고 여기 근무하신 분들이 상주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막 거기다 일하시다가 와갖고 막걸리 한 잔씩 하시고 힘들면은 또 약주 한 잔씩 하고 그렇게 일도 하고 그랬었어요. 서남해의 아름다운 풍경이 병풍처럼 이어졌던 포구. 한때 포구였던 곳에 해안도로가 들어서고 머지않아 목포대교까지 완성되면 이제 포구를 대신할 또 다른 명물이 탄생할 듯 싶은데요. 바다에 기대어 살던 바닷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만 어촌계라고도 있고 서산 어촌계라고도 있어요. 어촌계가 그 당시에는 참 전성기였죠. 목포에 선주가 제일 많은 데가 옹금 사삼주구입니다. 그러니까 목포에 움직이는 준선배 선주들이 옹금 사산 쪽에가 거의 90%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옹금 사산 쪽은 한금이고 목포의 돈줄이었죠. 항구의 도시에도 어느덧 밤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옛 추억을 찾아가듯 눈길을 헤치며 발길을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겨울 추위를 달래려는 듯 삼삼오오 모여 사람들은 술잔을 비우고 빈대떡과 닭발 그리고 막걸리 한 잔이 술상의 전부지만 옛 추억을 잊지 못해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절 뱃사람들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곳에는 뱃사람들이 있던 풍경과 추억의 맛이 예전 그대로인데요. 목포의 그 시절 진한 추억의 맛과 함께 항구 도시의 밤은 오늘도 이렇게